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잇따라 소화하며 숨가쁜 외교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연쇄회담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처음으로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외교 시야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미일이 북핵 위협의 공조를 강화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범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만 한미일 공조 강화가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좁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엔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확대하는 외교를 지향한다며 지역협의체 등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화에 반대한다며 한미일 공조를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듭 짓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는 어떻게들 평가하실까요? 사실 저도 이 G20 등에 참가를 꼭 해야 될까? 국내에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것이 다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빠져도 되지 않을까? 혹은 총리를 대신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참가한 것이 잘 되었다. 특히 한미일 세 정상이 한자리에 할 수 있었고 거기서 특히 미사일 정보 공유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서 사실 이것은 뭐 크게 기대들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중국의 시진핑과도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망외의 소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시진핑 3선 이후에 김정은을 만나기도 이전에 결국 우리 대통령이 먼저 만난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에 대해서도 상당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큰 성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2, 3일 더 있으면은 에이펙까지 다 참석하고 올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왜 에이펙을 접고 돌아오셨을까?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신 갔지만 2016년에도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저는 뭐 한덕수 총리야 통상관계도 워낙 밝으신 분이니까 뭐 양자회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무게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바탕해야 되고 한미일 협력 필요하고 또 대중국과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뭐 25분밖에 안 됐지만은 그렇게라도 만난 것이 다행이다 싶지만 다른 20여 개가 넘는 아세안 국가들도 있고 남미, 유럽, 초청 국가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자간들이 모여 있을 때 대통령이 2, 3일 더 써서 그 현장에 더 있었어야 된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빨리 돌아온 이유는 네덜란드 총리, 그다음에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 18일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네덜란드 총리와 스페인 총리는 G20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기왕 나간 거였으면은 에이펙까지 쭉 참석을 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맞았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8박을 그대로 소화했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참석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조언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참석하시면 좋겠다. 단지
국민들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가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실 때 국익에 대한 강조를 하고 나가셨거든요. 이번 그 아세안 또 G20 회담에 참여하면서 한미, 한일, 한중 이 양자 회담을 더 성사시키고 또 한미일 3자 회담까지 하면서 안정적인 국제적 협력 관계를 증진시켰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보고는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도 제일 처음에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한국인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사실은 그냥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는지 알고 있고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일본도 그랬었죠. 사실은 일본이 징용 문제 해결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상회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국과 미국은 동맹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죠. 그냥 협력 관계죠. 근데 이런 한미일 공조가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이 됐다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고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또 다른 또 시간들 기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를 기약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반중국적인 언사들을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진핑이가 왜 25분이지만은 같이 만나줘. 당연히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기업적인 측면에서든 특히 반도체 동맹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죠.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서 뭐가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적인 정세, 대립진영 이게 그대로 드러나 보여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